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22년 1월 17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특강에 이어서 요, 지난 특강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요 금융주를 얘기해 드렸었는데, 오늘 주식 특강 주제는 역시 금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자, 결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기, 오늘 특강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금리가 왜서 오는 것이냐? 인플레이션이죠. 물론 공급 문제도 있겠다만.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뭐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역발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근데 저는 항상 그랬었죠. 경제나 금융이나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음.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혜를 강해받는 업종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바로 요즘에 투자 금융업계에서 자주 언론이 되는 게 가격 전가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수입 단가가 1,000원이야. 예. 근데 1,000원에서 1,200원 올랐어. 20%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판매 단가는 30% 올릴 수 있어. 그럼 난 1,500원 더 팔 수도 있어.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사준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강한 그런 시장 지배 이렇게 가격을 결정권을 갖는 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모든 사실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모든 분야가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리오프닝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곧 이제 한 단계 지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결정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관련 산업들이 주가가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과거 작년 같은 경우 워드 코로나와 좀 비슷하죠. 예. 음. 그때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행업하고 막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쇼핑 같은 거, 그런 거 했었었고. 음. 근데 그때 워드 코로나 할 때, 그때는 유일하게 안 뜬 것이 있어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 안 떴었어요. 어쨌든, 저도 유난히 주위 분들께 관찰을 했는데요. 이 여성분들이, 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뭡니까? 명품을 되게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안 소장도 원래 명품을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은근히 친구들마다 하나씩 다 했으니까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예. 은근히 막 이렇게 여기 쇼핑에 대한 극이 막 돋구더라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화장품도 좀 이렇게 예, 좀 고급스러운 거 쓰려고 하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이렇게 막 좀 더 강한 반항 소비들이 보복적 소비들이 더욱 강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명품 추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요 한 2년 동안 명품이 워낙 지금 많이 팔려가지고 예, 지금 도매가가 지금 억수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명품도 좋지만은 명품도 흔해지면은 그거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뭐 거기에 막 너무 추종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예? 백보다도 근데 시계 같은 거는 괜찮아요. 안 소장도 시계는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하는데 시계는 꾸준히 가격 계속 올라요. 예.
백은 아니더라고요. 백은 떨어져요. 올해 저장 가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화장품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도 제가 며칠째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다 이렇게 둘째 보니까요.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과거에 안 소장은 여자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화장품 유행이 좀 이렇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로 인해서 그게 관련된 소재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은 가격 전가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 브랜드가 전방 산업이 실적이 괜찮고 중형, 중저가형이 안 좋아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도 가격 전가력이 없기 때문에요. 화장품 브랜드가 워낙 많죠. 그러니까 거기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도 나는 가격이 더 올라도 소비자들 소비를 해줘. 근데 중저가 브랜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료가 올라도 내 브랜드로 가격 오르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이게 이제 다사구조 경쟁이 발생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화장품 산업이 좀 사양 산업으로 걷고 있죠.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최고급 브랜드 아니면은 시장에서 성장하기 힘든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틀린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리오프닝 하면서요.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더욱 이렇게 그 활동이 좀 증가가 되면서요. 화장품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지난 분기부터요. 예. 오르면서 근데 그 중에 확고히 그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를 따져 보면은 그게 이제 가격 전가력의 그 파워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저도 계속 지켜보고만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경기 방어하면서 이게 시장이 좀 그 할래 경기 방어에 이런 투자 수혜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시장에서 움직여 주면은 한번 공략할 것을 좀 이렇게 참조하라고 그랬었죠. 지금 워낙 지금 그 시장이 조정받는 분위기여서 심리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이미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너진 거예요.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 요즘에 시세 나도 시세 높게 안 나와요. 조금만 반등하면 다 매물 때려 맞잖아요. 거기 즉시 뭐만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그게 이제 특정의 이제 투자 가치가 이렇게 분별되면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도 그러니까 조정받더라도 더 우리가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우리가 골라서 공략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더 성산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인플레이션이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금리가 오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공급이 문제가 생긴 거 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면 물류. 예. 이제 물류가 차질이 계속 뭐 이렇게 뭐 각종 정책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운전 기사도 뭐 많이 부족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관계가 많아요. 근데 결론은 저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역시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꼭 연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제가 물가가 잘 안 잡힐 것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해야 돼요. 합의 안 하면은 물류 대란은 뭐 어차피 공급이고 뭐고 뭐 이렇게 조정받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도 중국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중국도 굳이 뭐 미국한테 뭐 이렇게 굴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양상이 계속 외교적으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경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큰 형님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큰 형님들의 경제는 괜찮아요. 크니까. 작은 나라들을 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거 지금 보시면은 특히 그 이제 재정 빈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환율이 자국 환율이 너무 편가처럼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나라 식품 가격, 물품 가격 모든 것이 가격이 오르죠.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조차도 어렵게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남미로 보면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는 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나온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참 난리 났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터키 리라가 지금 완전히 휴지 조각 돼 버렸죠. 근데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또 거기 과거부터 그런 우방국이 있어서 우리하고 또 이게 그 뭡니까 경제 교류가 또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그걸 해줬어요. 어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남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필요 없겠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렇다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버틸만 하겠죠. 외환 보유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 1년만 더 지속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IMF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무조건 터지죠. 왜? 외환 보유고를 자국 통화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자국민들 다 배고파 죽으려고요.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점차 무슨 일이 발생. 그러니까 98년도에 그 이제 동남아 재정 위기고 비슷한 양상들이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그런 국가들을 가만두겠어요. 양아치들이. 근데 그런 국가를 공략하는 헤지 펀드는 진짜 국제적 양아치예요. 국제적 양아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뭐 관계하겠어요? 피토도 그 하는 사람들인데. 믿지마. 저지 소로스가 좀 그런 성향이죠. 예. 근데 우리도 IMF도 지금 터키가 금모으기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뭐 얼마 혀를 가질란지는 모르겠다만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공급이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여기서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었죠. 러시아 전쟁 뭐 할 것이다. 예. 전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다. 그러니까 뭐 아주 경제가 좋을 때는 전쟁하면은 뭐 이렇게 뭐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 좀 있어요. 자원국이다 보니까 한 6,400억 달러 그 뭡니까 6,400억 달러 그 외환 보유고는 있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러시아 리라를 환율 보면은 지금 바닥 20에서 지금 7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심한 게 뭐냐면은 이게 러시아 국가가 참 너무나 국가 운영이 아니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데도 외화 보유고로 자국 통화를 방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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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 지금 물가 그 인플레이션이 9% 넘게 지금 치고 오르고 있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한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딱 마냥 옛날에 그 1930년 미국처럼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물가가 하루 만에 막 치솟 뿌려가지고 환율은 그 돈으로 전쟁 한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외환 보유고를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한다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속전속결은 뭐 한다면은 모르겠다만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뭐 우크라이나 이제 이게 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참여하고 나토까지 다 그러면 뭐 말할 거 없죠. 전 세계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전쟁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죠. 중국에서 전방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전망적으로.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적대적으로 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이렇게 상호 그 하는 것이죠. 그 과거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도 막 이렇게 전쟁하고 그런 때도 많았었어요. 예, 뭐 나라끼리도 똑같아요. 자기 이익에 예, 반항하면은 언제든지 다 돌아설 수 있는 게 국가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서로 포옹해 주는 것이 더 이로우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건 있고 중국은 대만 사건 있으니까 딱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미국도 피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대조표를 지금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채를 줄이고. 예. 그럼 중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급을 잘 안 공급 경로를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예, 취향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은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냥 지금 많은 사람들 시장이 좋을 거라는 그런 예, 판단하는 전문가도 많으신데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4차 산업 본격적으로 성장 길을 걸려면은 사회적 이게 우호적인 그런 그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제 성장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방어적 그런 그 이제 전략적으로 구상하시고 제 의견은 그래요. 1분기 내에는 전부 다 현금화를 해 두시갖고요. 3월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시장 기대치가요.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이. 글쎄요, 뭐 과거 경력 보면은 뭐 금리 올린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은 굳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리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적자를 나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들부터. 예.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 급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절차를 보면은. 그래서 굳이 바로 그거 하진 않는다만 근데 그 이제 정신은 미리미리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중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계속 시장 잔려기만 기원하는 개인 투자자 심리는 거기에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것이다 말이죠. 어 근데 자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제일 주요하게는 이제 금리가 상승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당이 먼저 금융주의를 공략하는 것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 증가력을 가지고 있는 기초 산업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 비록해서 뭐냐면은 뭐 원유나 에너지나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비철금속 아니면은 그 뭡니까 히터류 같은 거 요즘 히터류 많이 올랐죠, 여러분. 다 중국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LG 엔솔 상장은 막 뭐 따상이니 원상이니 막 전 국민들을 동원해서 막 투자하고 있을 때 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주목했을 때는 그 내가 잘 되는 기업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게 다들 주목하지 않았는데 깜짝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이 주가가 많이 가요.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LG 엔솔 나쁘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잘 보시면은 지금 그 히터류 중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다 몇 배씩 올랐어요. 실적이 좋을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 전기차는 많이 팔린다만 뭐 이렇게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할 텐데 이제 금은 이제 그 어차피 2차 전지도 다 이렇게 매장량으로 그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는 이상은 걔네도 가격 부담이 워낙 커죠.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건 지금 하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 다국적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을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를 하되 2차 전지 완제품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략하시면 돼요. 걔네가 가장 돈 많이 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찰광 업종에서 우리도 예, 뭐 열연 강판, 뭐 냉연 강판 이게 강판 기초 자재를 공략하는 것은 그래서 가격 증가력을 얘기했을 때는 제가 금방 화장품 얘기해요. 화장품도 똑같아요. 그럼 화장품은 어디? 화장품 원료.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훨씬 높게 지금 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용 군력이 있으니까 투자하시도 된다는 거지. 뭐 이게 100% 돈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매집해 두시면은 크게 손실 날 일 없어요. 예. 만약에 손실 대비 수익 구조를 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매집하면은 수익 날 확률이 80%, 손실 날 확률이 20%예요. 아, 수익 날 그 손실 날 확률이 10%, 보합 10%. 예, 한 그 정도. 대충 수치를 제보고 얘기하라면은 어차피 원유는 잘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해보셔도 돼요. 예? 다른 거 막 게임 주고 뭐 NFT고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막 개인들이 못 사서 안달하는 거 막 그게 가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은 이게 항상 시장이 뜨거울 때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전체 시장을 관망해 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시장이 무엇이 어떻게 되겠는가 냉정한 사고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에 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모든 변수를 다 생각해내 가지고 딱 선택했으면은 그 길을 지켜야 돼요. 그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 내가 털렸더라도 그런 사고 방식으로 투자해야만이 주식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큰 돈을 대부분 우리 왜서 그러냐면은 그런 애지력이 없다 보니까요. 예. 아니 뭐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막 지난번에 어떤 회원은 한 번에 한 2, 3천씩 한 분씩 벌었는데도 막 눈물 날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10몇 년 투자하면서 이런 처음 벌어본다고. 그런 거죠. 별로 근데 큰 수익은 아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절대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걸 투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전체 구상을 잘 해가지고 목표 설정 잘 해서 앞으로 시장 변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하시기 전에 경제학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채권 금리하고 막 이런 거 시장하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 이게 분석이 돼야 시장을 언제 진입하고 언제 퇴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그 이제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무작정 뛰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학을 공부했더라도 이거 판단이 잘 안 가요.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식 진짜 그 경험 없으신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예. 뭐 이렇게 아무튼 지금 주식 모르면서 주식 뛰어들면은 100에 100%돈 다 잃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아니 지금 보니까 워낙에 투자 경험 없는 개인들이 계속 돈 뭉티로 만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열의 아홉은 다 손실이에요. 경험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주식 할 때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나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만약에 진짜 하고 싶더라면은 뭐 예, 안 소장이 가르친데 좀 잘 참고해서 하면은 수익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실은 아무튼 시장의 손실은 최소화될 거예요. 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식이란 거는 손실을 최대한 낮출수록 나머지는 뭐예요?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발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식이란 거는. 안 소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자주 이렇게 잘 해야만이 최소한 저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회원들 수익 못 날지언정 손실은 예, 최소화하자.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저는 수익 얼마 많이 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손실이 얼마, 내가 판단 잘못 수익이 최대한 손실이 얼마 될 수 있느냐.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더욱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그거지 나머지는 다 뭐 수익으로 보답해준다는 거죠. 자, 그 유가에 보면 그렇고요. 니켈이 요즘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요즘에는 24,000불까지 올랐죠. 지난달에 23,000불이었는데 우리는 9,000불 때 투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장량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은 이게 그 뭡니까? 이런 그 히토류 같은 이런 국가들도요 수출을 제한한다고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가격이 더 오르니까. 왜? 니켈 이런 것은 아무 나라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가 수출을 좀 이렇게 수출을 제한할수록 가격은 더 오르면서 그 나라에는 돈을 그만큼 더 벌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필리핀이죠. 니켈 가장 많이 생산하는 뭐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이런 전략을 쓴다고요. 예. 그리고 농산물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기가 어려우면은 다 보호주의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자기답지, 아무튼, 모든 것이 그때는 제품 가격이 더욱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왜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자원이 다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저 일하는 중에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니켈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금방 무슨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철강 얘기해 드렸잖아요. 철강 업종 중에서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EU의 텍소노미가 원자력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SMR, 석영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태양광은 풍력도 되긴 되는데 거기는 워낙 생산되는 전력이 낮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역시 SMR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소형 모듈형 원전은요. 이재명도 윤석열도 다 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된다는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기 정부 들어서면 에너지 정책 이쪽으로, 예. 그리고 바이든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하려고, 예, 계속 손을 많이 내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보세요. 기초 전자재에서도 돈 벌고 원자력에서도 테마가 되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도 엮여져 있고 이런 거는 100에 90은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안 가는 경우는 100분의 10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골라낼 줄 아셔야 되죠. 골라내서 계속 꾸준히 차근차근 매집해 가시면 돼요. 요즘은 여러분 상가 한 방에 30%예요. 주가가 오르면 보름 한 달 만에 막 몇 배씩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굳이 그걸, 예, 그런 모멘텀을 지니는 기업들 찾아내는 거 매집하는 기간을 너무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환경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실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할 때는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 꾸준히. 가격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항상 하락하면은 어차피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요. 요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 주가는 하락하게 있어요.
근데 2만큼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2만큼 하락했다 하면은 나는 더욱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는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락하면은 더 기쁘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제일 강한 모멘텀이 뭐냐면 정부예요, 정부. 정부를 초점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에 90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100% 가는 거예요. 좀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떨어졌다? 더 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탄소 국경세를 지금 계속 컨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고칠 머리 아픈 기업들이 어디겠어요? 철강, 그렇죠. 자동차, 화학 이런데. 그러면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뭐 바로 수소를 투입해가지고 에너지원을 바꾼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직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를 줄여야 되겠죠. 포집한다든가 장치로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뭐 가격 떨어진다? 어메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100% 수익 나는 산업들이에요. 근데 단지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패닉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저는 주도 기업을 그 몇 개 딱 지정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너무 기쁜 거죠. 왜? 어차피 미래에 갈 종목인데 단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면 나한테는 더 이로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큰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딱 보가면서 이제 거기 진짜 어느 날에 시장이 충격 받아가지고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막 폭락한다 하면은 그러면 오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막 투매할 거 아니니까 저점 깨가지고 그럼 그건 싹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럼 그런 종목들을 한 1, 2년만 꾸준히 잘 갖고 계셔봐요. 몇 배는 금방 가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때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통상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투자 전략 채택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작으면은 나는 몇 천만 밖에 없으면은 그거 몇 천만 사두고 1년 기다리려면은 속이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에 그 해당해서 저는 세 분류로 하고 있어. 5천만 이내. 그냥 5천만에서 3억 하고 구간. 3억 이상, 3억에서 10억 사이. 이렇게 세 분류로 지금 각 분야마다 투자하는 종목하고 또 다르세요. 투자 기간하고. 예. 그런 이제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거죠. 꼭ต้อง이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초 원자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역시 사실은 뭐 계속 말씀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꼭 좀 했었으면 합니다. 황금 ST. 이제 조만간 이제 2020년 실적 발표할 때 됐죠. 그렇죠. 황금 ST가 니켈 소재 안에 니켈한다. 그 스테인리스 그런 그 원자재를 그 우리나라에서 일받아요. 예. 그래서 야네가 지금 3분기까지만 하도 실적이 뭐 아무튼 작년 4분기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기초 원자재 꼭 하시라고. 뭐 어쨌든 지금 아직 4분기는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까지가 2020년이 주당 순장 순이익이 1,050원이에요. 3분기까지가 1,230원 나왔어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15.4%예요. 4분기도 무조건 잘 나왔을 거라 말이죠. 3분기까지 1,230원이에요. 주당 순자산 18,000원이고 주가가 8, 9,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싸요 안 싸요? 싸도 너무 싼 거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왜? 니켈 가격이 계속 오를 거잖아요. 니켈 가격이 오르면 스테인리스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사용하는 그 많은 사용처가 당연히 많죠. 뭐 주방 가구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많이 쓰잖아요. 스테인리스가 진짜 주요 그런 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할수록 야네는 돈 버는 구조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주가 본격적으로 갈 때 되면 갈 텐데 그걸 정확하게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될수록
기업의 그 투자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언제 어떻게 스타트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니켈 가격이 24,000불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있잖아요. 뭔가 어디가 한번 부딪힐 거예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꾸준히 계속 오를 거예요. 쉽게 매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서장 이야기는 참 멋있게 잘했어. 그럼 주가 밑으로 훅 떨어졌어. 6,000원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분할 매집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상당히 싼데 뭐 여기에 6,000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비할 때 마트 가면은 고기 한 건에 10,000원이에요. 갑자기 한 시간 지나면 8,000원 팝니다 하면 사람들 죽자 사요. 근데 주식이란 거는 10,000원이에요. 8,000원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절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에 우리가 이 황금 ST가 가치가 최소 2만 이사로 생각하자고요. 지금 매진 8, 9천이에요. 6천간 확 떨어졌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손절? 또 사야 되죠. 니켈 가격이 오르잖아요. 2차 전지 어차피 계속 가격 오를 거잖아요. 2차 전지가 니켈 가격을 끌어올리고 스테인리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증가력이 아주 강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한국주철관 같은 것도 그 뭐 가격 안 오른다고 주철관을 위해 야네도 가격 증가력이 강해요. 예, 시장 지배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품이긴 하나 근데 그 이제 그 뭡니까 플랜트 공사의 그런 가격 그 결정권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요. 주로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아요. 좋고 그 부산 사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가덕도 신공항에 또 수혜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야네 그 자회사 중에 화장품 회사 또 하나 있어요. 글쎄요. 그게 뭐 크게 실적에 영향 주는 건 아니다만 뭐 어쨌든 예. 근데 주요하게 또 뭐가 있냐면 또 차트도 아주 이뻐요. 이런 거는 뭐 매집하셔도 너무나 좋아요. 8, 9천에 매집할 도시 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밑으로 막 뭐 갑자기 무슨 리스크 같은 막 전쟁이 일어나다 막 밑으로 떨어져 5천까지 내려왔어. 그럼 뭐 더 한번 더 사주세요. 응? 놀리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떨어지면 너무 기뻐하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폭락했다고 해서 또 너무 떨리지 말고 폭락하면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위기잖아요. 전쟁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은 절대 돈 벌 기회예요. 주식으로서는 하늘에서 내린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한 3월달까지 뭐가 어디서 한번 크게 터지도 터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매집하도 진짜 좋은데 앞으로 환경이 더 떨어지면 더 이렇게 아시겠죠?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야네는 가격 결정력군을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투자가 기업 자체 내에서 경기가 어려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기업을 골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오늘 제일 결론적인 화장품은 아직 얘기 안 해드렸었죠. 자, 화장품 얘기해 드릴게요. 자, 화장품은 어디냐면요. 화장품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역시 가격 증가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를 원료에다가 공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 전방 사물 중에서 미국을 위주로 이제 미국향 그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두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화장품 원료 대봉 LS
여러분 잘 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 기업 무슨 기업인지. 대봉 LS. 주요하게는 화장품 원료가 있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또 그 뭡니까? 그 의약품 원료, 예, 제약 원료 이런 것도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 금방 근데 워낙 좋은 것은 아니다만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네, 증가하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525원인데 올해가 주당 그 순이익이 900원 정도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은 올해까지 해서 10,000원이고 영업이익률 11.7%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10% 이상이면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주요하게는 이런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런 원자재들이 가격 증가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공략하면 화장품 전방 사업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이런 후방 산업에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료대에다가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어디냐면은 잉글 우드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새로 나타난 화장품 기업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워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점차 실적이 계속 치고 올라가요. 새롭게 미국에서 생산된 브랜드인데 뭐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화장품인데. 근데 특히 올해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작년마다 5% 형성되어 올해 3, 4분기가 13%까지 올라왔어요. 역시 그런 근데 야내를 할 것이 아니라 야내 하지 말고 야내 대주주를 하세요. 야내 ODM을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 메카 코리아 야내 장기 동안 화장품이 좀 불황에 겹치면서 기업이 계속 힘을 못 주다가 올해 야내가 이런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업이 회생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역시 또 다른 차원도 있겠는데 너무 기업을 너무 이쁘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들어가 몰빵할까봐. 아무튼 화장품은 이렇게 미국형 ODM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거,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에 어차피 더욱 빨리 이제 하니까 미국향의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장품들 중에서는 뭐 상가 잘 가는 거 있잖아. 그건 너무 눈여겨보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다 신산장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 브랜드가 아직 시장 수요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투기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거 괜히 잘못 추격하다가 돈 다 잃습니다. 그러지 말고 화장품 원료 뭐 다 화장품 만들려면 원료를 써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리오프닝, 워드 코로나 막 이런 것이 시장 회복력을 보이게 되면은 제가 왜서 화장품을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워드 코로나 할 때 그때는 뭐 항공주, 여행주 다 떴었어요. 우리 다 했었죠. 뭐 많거나 적거나 다 어느 정도씩 수익을 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 화장품만 가지 않았어요. 의료주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주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의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굳이 꼭 하나 좀 이렇게 하자면은 여러분 의료주에 관심 많으시면 이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세요. 대현. 이게 대현이라는 기업이 야네가 한 2년 전부터 중국의 브랜드를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백화점에다가. 한 작년까지만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역시 코로나가 좀 회복되면서 백화점 소비가 늘어나니까 중국향 매출이 좀 높아요. 내수 시장에서.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나오는 작년에 204원이었는데 올해는 435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은 한 5천원 정도 되고요. 근데 주가가 2천원이 거래되고 있죠. 근데 의료주 공략하려면은 차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붕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건 항상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은
이 어느 시점에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리오프닝에 관련 화성 의료 중에서 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 한 2,500원 이내, 2,300, 400원 눌려 들어올 때마다 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이긴 하지만은 가격 결정 권력을 가지면서 신성장하는 이런 기초 원자재나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기업들에다가 가격의 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100%돈 번다는 얘기는 뭐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 분야 중에서 가장 그런 거죠. 성산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하고 코로나 회복에 따른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격 결정 권력을 갖고 있는 기초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예? 요즘 반도체 장비주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가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게는 이제 예, 돈 있는 회원들께서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좀 구찌구찌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보다도 좀 별도로 안소장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소액 투자하시는 회원들 한해서는 한 1억 이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자기가 보가면서 그 종목의 이제 개별 종목에, 그러니까 금액이 작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금액 작다고 뭐 함부로 투자하고 막 수익이 안 난다고 막 손절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똑바로지게 가장 이제 좀 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수익 못 내더라도 손실 보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최소 한 2개 정도는 선택과 집중해서 뭐 굳이 꼭 한번 황금 ST나 하나 한번 해볼만 하면 참 좋겠어요. 곧 실적도 발표할 때도 됐고 화장품도 좋아요. 지금 워낙 리오프닝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단기에 만에 좀 이렇게 수익 좀 내보자 하는 거는 화장품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근데 화장품 중에서 신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새로 상장한 거 막 상가가는 거 그거 건들지 마세요. 기업들이 다 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시장 규모는 워낙 작은데 상장한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들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추격 매수 아주 당하기 당당히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상가 한 번 가고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원금 회복 안 합니다. 그런 것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확실한 걸만 하세요. 확실한 거.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장은 항상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가격을 결정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뭡니까 산업이고 기초 자재들이 더욱 강력한 가치 투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께서 철강 굳이 저는 얘기 안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좋은데 뭐 정치하고나 그리고 정부 정치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걸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회원 가입하시면은 제가 딱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같이 매집하면 딱 좋겠어요. 좋은 종목도 우리가 계속 지금 2, 3개월째 매집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세 안 났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시세 나버리면은 재미없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선택과 집중 투자하면은 진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기 정부 이제 곧 이제 선거 다 다가왔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뭐가 크게 터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나물이 없는 거,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더욱 시장에 영향 받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걸로 하시면은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재량껏 잘 해보시기를. 어렵더라도 근데 주식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주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는 변동폭이 워낙 큰 시장이라 어지간해서 투자 경험 없으신 분은 수익 못 내요.
근데 만약에 뭐 경험도 없다, 굳이 꼭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안소장 회원도 가입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안소장 공개방송 종목이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개 골라가지고 하시면은 수익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다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 나더라도 거기서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